편입 시작엔 편입 N. 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미적 3. 미적 3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1장이 극좌표, 2장이 미분의 응용, 3장이 정적분의 응용, 4장이 테일러 급수랑 맥클로린 급수, 5장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 3장까지가 미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야. 무한급수 이야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미적분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게 합쳐진 게 이제 미적 3. 그래서 미적 3의 테마는 미적분 응용이랑 무한급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징을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특징은 일단 1장은 아예 새로운 내용,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없는 아예 새로운 내용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부분이니까 좀 잘 봐둬야 되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던 내용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면 돼. 근데 단독 파트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중간 계산 과정에 막 나와.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곳까지 확장이 되거든. 거기에서 중간 과정에 계속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미분의 응용이랑 정적분의 응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있기는 한데, 두 개가 또 미분이랑 적분이랑 응용 부분이 좀 결이 조금 달라. 미분의 응용은 좀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때 그 문제 유형들을 크게 나누면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 유형별로 나누면 그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지랑 문제 푸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연습하는데 포커스를 두면 또 할만해질 거야. 정적분의 응용은 굉장히 심플해. 나중에 공학수학 때도 거의 이 느낌으로 갈 텐데, 여기는 그냥 공식이랑 계산이 다야. 공식만 딱 나올 거고, 그 상황별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공식 써가지고 대입, 공식 대입, 공식 대입, 공식 대입, 계산. 그래서 계산은 전부 다 적분을 쓸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맥클로린 급수가 정이랑 이런 게 나올 거거든?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마지막 5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 있지? 거기랑 느낌이 거의 똑같아. 여기도 이제 막 보고서 수렴 발산, 몇 번째 케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총 5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파트, 일단 정적분의 응용 굉장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보면 돼. 거의 모든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미적 1, 2, 3가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시험 문제는 그렇다고 얘네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예를 들면은 중하위권 미분의 응용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 적이 없어. 명지대, 숙명여대 안 나온 적이 없어. 이런 데들은 안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거의 안 나온 적이 없고, 다만 상위권 기준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미적 1, 2, 3 중에 시험 문제는 당연히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요렇게 빈도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수는 그렇지만, 이 세 개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을 못하면은 2를 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면 극한 계산할 때 미분 못하면 어떻게 하냐? 로피터 어떻게 쓸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3, 여기 미분의 응용, 정적분의 응용, 여기서 미분 나올 거고 적분 나올 거거든?
원투 못하면 끝인 거지 뭐. 그래서 연계성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긴 하지만 시험 문제는 단독 파트는 3가 제일 그나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미적 3에 그 작년 대비해가지고 내가 지금 또 이거 차 살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차 살 때도 작년에 차를 샀는데 차 살 때 처음에 생각한 게 그 국산차 중에 코나 알아? 코나 생각하고 있었다가 대리점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고 있는 게 GV야. GV 보다 보니까 갑자기 벤츠랑 BMW 매장 가고 있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 보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에 나 2-3천만 원짜리 차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견적서 뽑아보니까 8-9천이야. 뭔가 문제가 커진 거지. 지금 미적3 교재도 하다가 보니까 원래 계획은 작년 거에서 좀 중요도 떨어지는 문제 빼고서 최근 거 문제로, 그러니까 작년 거 문제로 교체를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작년 거 그냥 그대로 살리면서 올해 것만 추가했어. 추가했더니 추가된 것만 한 60-70개 추가했거든? 망했어 지금. 그러니까 작년 거 한 양에다가 그냥 추가만 됐어. 지금 좀 망했어. 그래서 부지런히 나가야 돼. 부지런히 나가야 되고 문제수가 지금 조금 꽤 된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페이크 좀 걸어놨어. 5장에도 보면은 기본 예제가 12개처럼 보이지만 새끼 문제가 있어가지고 합치면은 꽤 될 거야. 1번, 2번 했는데 거기에다 새끼 문제 걸어 놓으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되고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해줄까?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원투에 비해서 책이 좀 두꺼워졌지? 선형대수가 이거보다 두꺼워질 거야. 내 생각에는 지금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선형대수 기본 예제 빼고 그래도 얘는 필수 예제만 하면 몇 개 안 되잖아. 기본 예제 만약 빼면 몇 개 안 되잖아.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나 수정해야 돼 빨리.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이거 내가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선형대수 책이 지금 수정을 못하면 필수 예제만 한 500-600개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일단 수정을 좀 할 거라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자 미적3 시작해 보자고. 자 1장 극좌표 전부 다 처음 보는 내용일 테니까 요거 잘 봐둬야 돼. 자 일단 극좌표를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되거든. 자 직교좌표계라는 거랑 극좌표계라는 거. 우리는 이 두 가지 좌표계를 활용을 일단 할 거야. 나중에 다변수 가면 하나가 더 늘어난다. 하나가 더 늘어나서 총 그 대학교에서 다루는 좌표계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2개. 자 먼저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여기 점 하나를 이렇게 찍었다고 쳐봐. 이 점의 좌표가 X, Y 이렇게 쓰지. X, Y 이렇게 쓰지? 그러면 이 X, Y라는 녀석은 원점을 기준으로 수평거리가 X만큼 가고 수직거리가 Y만큼 간 곳에 점의 좌표 X, Y가 있다. 이렇게 찍는 거 맞아? 그리고 첫 번째 좌표를 X를 쓰고 두 번째 Y를 이렇게 점의 좌표 쓰는 거 맞니? 예를 들면 X방향으로 2만큼 가고 Y방향으로 3만큼 갔으면 이 점의 좌표를 2,3 이렇게 찍나?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의 좌표는 XY 평면상의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면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관계로 점을 찍는 거 맞아? 기준이 되는 건 어디야? 기준. 원점. 기준이 되는 건 원점. 맞지? 수평거리가 2, 수직거리가 3. 자, 요 단어에도 조금 신경을 쓰자. 우리가 수평과 수직을 얘기할 때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X축이 기준이다. X축 기준으로 요 방향, 왼쪽 오른쪽을 수평으로 표현을 하고 위아래를 수직으로 표현을 하지. 결론은 거리의 관계를 X, Y로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점의 좌표계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이런 점의 좌표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교좌표계라고 얘기해. 직교좌표계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자, 지금부터 이 점의 좌표계를 새롭게 조금 해석을 해볼까 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원점으로부터 자, X축 있지. X축의 양의 방향이 기준선이야. 기준선이고 지금부터 이 X축이 시계, 바늘처럼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가 회전한다고. 이렇게. X축의 끝은 이 끝까지 가는 거다.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 그럼 회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 선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 점이랑 만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가상의 이렇게 회전된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 점이랑 만나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 각도를 세타라고 잡고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가장 짧은 직선 거리 걔를 R이라고 이렇게 잡는 거야. 가장 짧은 직선 거리.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R과 세타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쓰는 거야. R, 세타. 표현하는 게 조금 특이하지? 자,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찾을 때 내가 거리를 먼저 쟀어? 회전을 먼저 했어? 회전을 먼저 했지. 그러면 얘는 직교좌표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교좌표, 점의 좌표 찾을 때 항상 어디를 먼저 찾냐면 x에다 숫자를 넣어서 y를 찾고 난 다음에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래서 함수는 y는 fx가 있으면 숫자를 넣을 때 항상 어디다 넣는 거야? x에다 숫자를 넣는 거잖아. 그치? 얘는 항상 어디부터 재는 거냐면 각도부터 재는 거야. 각도를 먼저 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재는 거야. 그 다음 잘 봐봐. 자, 직교좌표야. 직교좌표로 돌아와서 봐봐라. 원점으로부터 사실은 수평거리가 2인 지점은 두 개가 있거든. 여기도 2지만 이쪽도 어때? 2지. 다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가 뭘로 구분하지? 부호로 구분하지. 오른쪽을 뭐?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그러면은 거리라는 개념에다가 부호를 추가를 하면은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극좌표도 그런 게 있어. 극좌표는 뭐랑 뭐로 이루어진 거냐면
R과 세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세타에 대한 방향 먼저 얘기를 하면 세타는 자,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 원점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회전하는 건데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거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지. 방향이 두 가지니까 부호로 구분을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반시계가 플러스야. 시계가 마이너스고. 각도에 대해서 나타낼 때 반시계가 플러스, 시계가 마이너스. 그 다음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각도가 60도라고 칠게. 60도야? 그러면 이 축이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겠지. 여기 이렇게 있겠지? 원점으로부터 근데 거리가 만약에 여기가 3이라고 쳐보자. 3이라고 치면은 각도가 회전했을 때 원점 축의 끝이 나타내는 요 방향으로 가면은 R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 말고 X축은 사실 이쪽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반시계로 플러스 이렇게. 그럼 이쪽 반대 방향도 있을 거 아니야. 요쪽. 그치? 반대 방향으로 3만큼 거리도 있지 않겠어? 거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잘 봐봐. 얘는 축 방향 쪽이 플러스고 축의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자, 예를 들면은 45도만큼 회전을 했어. 45도만큼 회전을 했어. 45도. 반시계로 회전했지. 플러스다. 4분의 파이만큼. 응? 플러스야. 그랬을 때 원점으로부터 그러면은 이쪽 X축의 양의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은 오른쪽 위일까 왼쪽 아래일까? 오른쪽 위가 되겠지.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만약에 거리가 2인 지점을 찾고 싶어. 그러면은 2인 지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쪽 축 방향 쪽 여기가 아래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래 방향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한번 내가 표시를 해볼게. 각도는 몇 도야? 4분의 파이. 근데 점의 좌표를 쓸 때 극좌표는 R, 세타로 쓰는 거다. 세타를 먼저 뒤에다 쓰는 거야. 4분의 파이 이렇게. 그랬을 때 R 값이 플러스 2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분명히 각도는 여전히 4분의 파이거든? 여전히 4분의 파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찍혔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축 방향 쪽이면은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자, 음각도 해볼까? 음각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회전을 했어. 30도라고 칠게.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응? 6분의 파이. 근데 얘는 어디 방향으로 회전했어? 시계 방향. 그러면은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 거리가 얘 3이라고 칠게. 3이라고 치면은 얘는 축 방향이야, 이쪽은 축 방향이야, 축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쪽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이게 극좌표.
자, 그래서 수평거리랑 수직거리로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직교좌표계. 그 다음 XY 평면상에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각도와 원점으로부터 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 요 두 개의 관계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게 극좌표라고 얘기해. 이게 극좌표. 오케이? 그치? 극좌표, 직교좌표. 자, 그러면 지울게. 극좌표랑 직교좌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면 봐봐라. 예를 들면 X축, Y축이 있고 여기 점의 좌표 하나가 있어. 응? 여기 점의 좌표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2야. 그러면 직교좌표로 나타내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 Y는 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이라고 쓴 거는 뭘 쓴 거지? 직교좌표 쓴 거다. 직교좌표 쓴 거야? 그러면 극좌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극좌표로 나타내면 이 점을 가기 위해서 X축의 양의 방향, 얘가 이 점이랑 만날 때까지 회전한다. 이렇게. 몇 도 돌았어? 180도. 그럼 180도만큼 회전을 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얼마야? 2.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지금 축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축방향이니까 아래 부호는 플러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극좌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지. R, 세타로 쓴다고. 이해돼?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점이 있어. X축, Y축이 있는데, 자, 여기 점의 좌표가 하나 있거든? 직교좌표로 한번 표현해 볼게. XY 어떻게 되니? 뭐야, 이거, 씨. X가 2고, Y가. 그럼 나는 이거 뭘로 쓴 거야? 직교좌표로 쓴 거지? 직교좌표로 쓴 게 2,2. 극좌표로 표현해 볼게. 극좌표로. 이 점까지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은 여기 각도가 4분의 파이가 될 것 같거든? 4분의 파이일 때 가만히 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 그럼 극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2루트 2,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근데 극좌표가 직교좌표랑 다른 점이 있거든? 다른 점? 잘 봐봐. 2,2라는 점의 좌표, 직교좌표. 얘를 다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나? 2,2를 다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없지.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극좌표는 가능하다. 왜냐면 각도가 4분의 파이만큼 회전했을 때 R 값이 축방향 쪽으로 이만큼 가면 얘가 2루트 이만큼 가면 얘가 나오는 거 맞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니까 만약에 각도가 이만큼 회전을 해. 이만큼 회전을 해. 그럼 축이 이쪽에 이렇게 있겠지. 근데 축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점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아래 부호를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내면 여기 각도 얼마야? 4분의 5파이. 그러면은 얘는 4분의 5파이만큼 가고 아래 부호를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바꾸면 이 점의 좌표 아니니?
이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봐봐. 한 바퀴를 돌고 요만큼을 더 가. 한 바퀴가 2파이지. 2파이만큼 가고 4분의 파이만큼 더 가. 그럼 각도가 얼마야? 4분의 9파이. 그만큼 갔을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플러스 방향 되면 다시 2점 아니야? 그럼 얘는 또 2루트 2에 4분의 9파이가 돼.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같은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겠지. 극좌표는 똑같은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아. 직교좌표는 하나밖에 없지만 극좌표는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 더 기억할 거. 파이만큼 차이 날 때 각도가 파이만큼 차이 날 때는 아래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된다. 근데 2파이만큼 갔을 때는 어차피 같은 각도지. 그러니까 아래 부호가 플러스가 돼. 똑같은 방향이라고. 똑같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극좌표야. 이게 극좌표.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우리가 x, y에 대한 관계식을 잡은 걸 함수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지. 그리고 숫자를 넣을 때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찾지 않아? 그럼 얘도 세타와 r에 대한 관계식을 잡을 수 있거든? 세타와 r에 대한 관계식. 그 세타와 r에 대한 관계식을 잡아서 뭘 쓸 수 있냐면 함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함수식을 쓰면은 이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왜인지는 점의 좌표 찾을 때를 잘 생각해봐. 점의 좌표 찾을 때 내가 r을 먼저 찾아? 세타를 먼저 찾아? 세타를 먼저 찾지.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각도가 되는 거고 얘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 그랬을 때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 또 다른 차이점. 자, 우리가 x, y에 대한 관계식 잡은 거 이런 걸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극좌표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극함수라고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극방정식은 함수라는 말을 잘 안 써.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써. 그럼 오해하지 말란 얘기야. 여기에서 방정식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보통 극방정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응? 극좌표로 이루어진 함수를 극방정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오케이? 방정식이니까 2콜0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오케이? 이름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쓴다고. 자, 이런 게 극좌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2루트 2, 4분의 파인데 얘를 4분의 5파이만큼 회전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똑같아진다고. 다 똑같아진다고. 자, 책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와 볼게. 책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면 자, 그러면은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극좌표계라는 건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직교좌표도 생각을 해보면 수평거리의 기준을 나타내는 이 선을 x축이라고 부르지.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이 선을 우리가 y축이라고 부르지. 기준선을 우리가 축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럼 극좌표는 이 x축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회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선이 얘야. 그럼 얘를 뭐라 부르냐 이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좌표축이라고 불러. 극좌표에서. 그래서 극축이란 말을 써. x축의 양의 방향 쪽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x축의 양의 방향 쪽이 플러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극축이 나타내는 방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R의 부호를 결정한다고. 그 다음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경이란 말을 쓰거든.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동경이란 단어를 써. 그래서 극좌표계라는 거는 각도와 원점으로부터 거리 R 요거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낸 게 극좌표계라고 얘기를 해. 극좌표계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좀 전에 어떻게 했냐면 x, y를 r 세타로 바꿨지. x, y를 r, 세타로 바꿨지. 그러면은 얘네 둘을 서로 이어주는 관계식 같은 게 있을 거거든.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 자, 여기 점의 좌표 하나를 찍을게. 여기 점의 좌표 하나를 찍으면 여기가 x고 요만큼이 y란 이야기 맞아? 그러면 얘는 x, y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극좌표로 나타내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극축이 여기랑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랬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잡고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제일 짧은 직선 거리를 r이라고 해주면 이 점의 좌표는 r, 세타랑 같은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x, y와 r 세타의 관계식을 찾고 싶어. 근데 여기 지금 잘 보면은 무슨 도형이 보이냐면 직각 삼각형이 보여. 직각 삼각형이 보인다고. 그러면 혹시 예전에 이거 했던 거 기억해? 빗변의 길이를 r,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이 자리를 뭘로 쓸 수 있을까? r 코사인. 이 자리는 뭘로 쓸 수 있을까? r 사인. 뭐야, 관계식 찾았네. 자, 첫 번째 관계식 x는 r 코사인, y는 r 사인.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제일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공식이 있거든.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식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된다는 얘기야? r제곱.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r제곱? 자, 근데 r이 뜻이 뭐였어? r이? 원점으로부터 거리지. 그럼 음수가 없기 때문에 r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잘 보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길이분의 높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길이분의 높이, 이걸 무슨 함수로 쓸 수 있니? 탄젠트.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되는 거 맞아? 이 함수 반대로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세타는으로 정리가 되겠네. 아크탄젠트의 x분의 y. 잘 봐봐. xy를 r, 세타로 바꾸고 싶을 때, xy를 r, 세타로 바꾸고 싶을 때 x 대신에 얘, y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돼. 그럼 만약에 r 세타를 xy로 바꾸고 싶을 때는 r 자리에 얘, 세타 자리에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게 관계식이야. 직교좌표랑 극좌표의 관계식. 외워두자고. 응? 외워두자고.
자, 요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외워야 된다. 우리가 숫자 넣는 자리를 직교좌표에서는 x를 먼저 쓰고 뒤에다 y 쓰지. 극좌표는 앞에가 r이다. 뒤에가 세타고. 자, 그 다음에 함수식을 쓸 때도 y는 fx라고 이렇게 쓰잖아. 극좌표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r은 세타의 함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때 얘는 함수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극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요 얘기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지울게. 자,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동경 R과 세타의 관계를 R은 F 세타로 잡은 거를 극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극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보여준 거 식 나와 있지? 여기에서 따오게 된 거다. 그래서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는 이런 관계식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직교좌표계랑 극좌표계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직교좌표계는 수평, 거리와 거리의 관계 가지고서 점의 좌표를 나타낸 거고 극좌표계는 각도와 거리의 관계로 점의 좌표를 표현한 게 극좌표계. 요게 극좌표계. 근데 이 극좌표계는 점의 좌표가 유일하지 않단 말이야. 직교좌표는 유일하지. 1,1이면 1,1. 근데 극좌표계는 유일하지 않다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자, 여기가 3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다. 그러면은 이 점은 2,3분의 파이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지. 요렇게. 그러면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요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되겠네. 그랬을 때도 여전히 축은 여기에 존재하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요렇게 쓸 수도 있어. 마이너스로. 대신 마이너스로 가려면 각도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3분의 4파이만큼 회전을 하고 그럼 아마 극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점의 좌표가 유일하지 않다고. 표현 방법이 극좌표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치 관계라고 얘기해. 동치. 동치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 특징을 보면은 파이만큼 각도가 차이 날 때는 부호가 반대가 되고 2파이만큼 차이가 날 때는 부호가 그대로. 아래 부호가 그대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바로 문제 한번 해볼게. 6페이지 1번. 다음 점들을 직교좌표로 나타냈을 때 2, 4분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부터 해볼게. 1번. 각도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방향이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그럼 여기서 4분의 파이니까 요만큼 요렇게 회전을 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